안녕하십니까, 박문호입니다. 제6강은 신경세포 내 골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세포 내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어떻게 이동되는가, 또한 일반 세포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포 내 골격들에 의한 그 세포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그 세포를 염색을 해서 볼 경우에 일반적으로 책에 접하고 있는 그림하고 좀 다른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포들은 크게 그 안에 단백질 사슬, 단백질의 그 사슬이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맨 첫 번에 이야기하는 것은 액틴 마이크로필라멘트, 액틴 필라멘트가 있고,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세포의 근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투뷸린, 미세 소관이라고 번역되는 마이크로투뷸린은 네일로드 트랙, 그러니까 세포 내에서 물질 이동을 주로 관여하게 되죠. 그리고 중간 필라멘트, 세포의 그 기계적 골격을 유지시켜 해주는 세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주로 다 단백질 사슬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형태의 단백질 사슬에 의해서 그 중에 마이크로투뷸린 구조에서 신경세포 내의 물질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내에 신경세포 내의 물질 이동뿐만 아니라 그 세포 자체가 발생 초기부터 아주 강한 그 이동 성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특성들은 살아있는 세포 대부분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신경세포에 있어서도 발생 중에 심경간벽을 통해서 세포 분열로 해서 많은 세포들이 일단 정식이 되고,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고 분할을 하고, 각각 그 기능에 맞게끔 세포 형태가 분화가 되죠. 그리고 시냅스, 신경세포의 경우는 시냅스가 형성이 되고, 세포 사도 유도하고, 시냅스의 재정렬, 이러한 일련의 그 신경세포들이 아주 대단한 그 이동, 변형, 재정렬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개의 신경세포에 있어서 그 신경세포가 타켓 지점을 향해서 그 신경세포 막의 일부가 그 위족처럼 이렇게 계속 살아서 그쪽 항물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죠. 이러한 그 세포 내의 신경세포 내 이동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축색을 통한 그 단백질, 주로 효소가 되는데 단백질들의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마이크로투뷸린, 그리고 액틴, 중간 필라멘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르게 염색해서 보면 단백질 사슬들이 이렇게 핵을 이렇게 감싸면서 이렇게 아주 많은 단백질 사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사슬, 이게 중간 크기의 이제 필라멘트에서 중간 필라멘트. 이 중간 필라멘트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이 핵을 세포 가운데 이렇게 이 유지를 시켜줍니다. 이 필라멘트들의 망들에 의해서 핵이, 유전정보를 갖고 있는 핵이 제 위치를 갖고 아주 안정된 모양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 필라멘트 하는 더 중요한 일은 옆에 두 개 세포가 있을 때, 두 개 세포에서도 중간 필라멘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간 필라멘트 일부가 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연결을 해줍니다. 세포와. 그래서 어떤 세포들이만 중간 필라멘트가 없는 세포들 덩어리를 주면, 힘을 주면 세포들이 다 그 각각 분해되어 나가는 거죠. 근데 그걸 응집력 있게 연결해 주는 것이 중간 필라멘트 역할입니다. 중간 필라멘트 이런 구조들은 다 그 단백질 사슬입니다. 단백질 1차 구조의 그 사슬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 필라멘트.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세포에서 핵이 있으면 핵에서 중심체라는 게 있습니다.
중심체에서 끊임없이 그 단백질 사슬이 분출되납니다. 이 구조의 단백질 사슬을 이름하여 미세소관, 마이크로 튜블린이라 그러는 튜블린이라는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마이크로 튜블린 구조, 미세소관. 이거는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단면을 잘라보면 이렇게 간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에서 아주 전형적인 전화 다이얼처럼 9-2 구조, 이게 유명한 9-2 구조. 미세소관의 9-2 구조. 9-2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백질 사슬은 이름하여 액틴 필라멘트라 하는 건데, 액틴 필라멘트는 세포벽을 통해서 세포 바깥자리를 이렇게 감쌉니다. 아주 미세한 거고, 양은 미세소관보다 거의 30배나 많이 있습니다. 미세소관보다 굉장히 양이 많고 세포 전체에 이렇게 있죠, 사실은. 있고, 특히 상피세포들, 소장 점막이나 이렇게 점막에 있는 상피세포들에 이렇게 이렇게 세포들 위로 이렇게 다 있습니다. 상피 구조에 다 이렇게 액틴 필라멘트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 마이크로투블린, 그 미세소관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갖습니다. 미세소관이 관여하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주면 세포분열, 감수분열 할 때, 세포분열, 우리 고등학교 시간에 배웠죠? 감수분열, 염색체가 감수분열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세포가 있다면 염색체들이 적도면에 이렇게 나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중심체에서 방추차가 나온다 그러죠. 이걸 방추사라 그러는데, 이 방추사가 바로 마이크로투뷸린입니다. 그러니까 세포 감수 분열할 때 말을 들어가는 거. 그리고 선모와 편모 구조에도 마이크로투뷸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를 들면 신경섬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의식의 규명까지 가는 신경세포의 축색을 잘라봐도 9-2 구조가 나옵니다. 축색도 동일한 미세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 선모, 편모, 그 단세포 생물이나 그 원생동물의 운동성을 가져오는 유명한 편모, 선모. 심지어 우리 편모, 유명한 편모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람한테도 있죠. 정자꼬리. 정자꼬리도 미세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동일하게. 그 다음에 우리 기관지나 집신벌레의 그 선모, 우리 심지어 나팔관에서 수정란 움직일 때도 선모, 그 다음에 기관지에도 선모, 많은 동물 세포에 흔히 볼 수 있는 편모와 선모도 다 미세소관, 마이크로투뷸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색에서도, 본강자에서 중요한 축색에서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시 그려야겠습니다. 신경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시냅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른 신경세포체에도 이렇게 접속을 하고 있죠. 연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냅스가 되는데, 결국은 이 신경세포의 가운데 이제 세포체 핵이 있고, 핵이 있는데 이 축색 굉장히 기지 않습니까? 축색 말단에서 다른 부위하고 여기 시냅스를 하는데, 결국은 신경전달 물질을 분출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신경전달 물질을 이렇게 시냅스에 분출하는데, 이 신경전달 물질이 어디서 왔느냐? 결국은 신경전달 물질도 단백질로 되어 있고, 신경전달 물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도 DNA, 핵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핵은 이쪽에 있는 거죠. 핵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핵은 말단부에 없습니다. 그럼 뭐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결국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것은 핵에서 만들죠. 핵에서 나온 핵의 그 DNA가 자크가 열려서 RNA로 바뀌어지고 RNA가 소포체에서 리보솜에서 결국은 단백질을 만들죠. 단백질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듭니다. 이렇게 형성된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 이 긴 축색을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이동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이 마이크로투뷸린 미세 소관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걸 단면을 이렇게 잘라보면 단면을 자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유명한 9-2 구조가 이렇게 9-2 구조라는 것은 이게 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 이렇게 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이 관을 타고 물질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말단, 플러스 말단.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말단으로 이쪽이 세포 중심이고 이게 축색 말단으로 핵에서 형성된 그 유전 물질에 의해서 유전 정보에 의해서 형성된 단백질이 이 마이크로투뷸린 구조를 타고 전달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 신경을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 신경 전달 물질이 세포체에서 형성이 되어서 긴 관을 타고 신경 말단까지 온다는 거죠. 신경 말단까지 오는데 들어가는 이 관 수송 기관이 마이크로투뷸린이다. 세포 내 골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포 내에 뼈와 근육이 있습니다. 뼈인 동시에 근육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뼈니까 골격을 유지해주고 세포의 그 형태, 세포의 모양을 유지해주고 근육이니까 이동성, 움직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이크로투뷸린 구조가 이쪽 세포에서 잘 표시되어 있듯이 여러 가지 단백질 사슬에 의해서 위족같이 보이는 이쪽에 액틴 필라멘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빨리 그 아메바처럼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단백질 사슬의 분해와 재결합, 생성과 분해가 아주 다이내믹하게 일어나면서 이 위족처럼 생긴 이 구조가 아메바처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신경 축삭을 짧아보면 이러한 그 미세 소관, 마이크로투뷸린이 있고 그 투뷸린 위에 이 소포체에서 핵에서 형성된 단백질을 신경 말단까지 축삭을 통해서 신경 말단까지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마이크로투뷸린, 그 액틴 필라멘트, 중간 필라멘트 구조입니다. 그리고 세포 전체를 보셔도 이렇게 많은 단백질 사슬이 사실은 세포 한가운데까지 가득 있습니다. 가득 있고 미세 소관은 가운데 있는 중심체에서 끊임없이 마이크로투뷸린을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다이내믹한 현상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EB1 is a protein that binds to the GTP tubulin cap at the growing ends of microtubules. Cells expressing a GFP-EB1 fusion protein reveal the spectacular dynamics of the microtubule cytoskeleton. Note that many, but not all, microtubules in this cell grow from the centrosome. 중심체. 세포막에 보이죠? 마이크로투뷸린. Only the ends of growing microtubules are visible in this experiment. Those that are static or shrinking have lost their GTP tubulin caps and do not bind EB1. 이 점도 마이크로투뷸린. In contrast, when all microtubules are labeled with GFP tubulin, the true extent of the microtubule cytoskeleton emerges. 자, Both growing and shrinking microtubules 마이크로투뷸린이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그 다이내믹한 과정을 지금 동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세포에도 진핵세포인 경우에 이러한 그 중심체에서 아까 보셨죠? 중심체에서 끊임없이 마이크로투뷸린이 분출되고 있고 미세 소관 마이크로투뷸린이 하는 크게 세 가지 역할 중에 하나가 세포 분열할 때 염색체가 적도파인에 나열됐을 때 방수차가 나가서 양극으로 염색체를 끌어오는 거. 끌어오는 이게 바로 또 마이크로투뷸린이고
그다음에 또 세포 질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주지 않습니까? 두 개의 딸 세포로 이렇게 세포 질을 구획 짓는 거, 이것도 바로 액틴 필라멘트가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예. 그다음에 선모 편모 운동. 우리 정자의 꼬리에도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이렇게 마이클로 투블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블린이 미세 소관이 이렇게 되어 있고 가운데 격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격자처럼 있으면 이 꼬리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이렇게 격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서 이게 엇갈릴 경우에 이게 휨 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격자가 엇갈릴 경우에 이게 휨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자 꼬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편모 꼬리가 움직이는 것도 선모 꼬리가 움직이는 것도 마이클로 투블린, 미세 소관의 동작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건 축색을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의 전 이동도 마이클로 투블린 미세 소관 위에 소관을 타고 세포체에서 만들어진 신경 전달 물질이 요 소낭에 포장이 되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신경 말단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해수되는 물질들은 또 역방향으로 미세 소관을 타고 세포체로 가서 세포체에서 분해되는. 그래서 세포 내의 골격을 구조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런 미세 단백질 미세 사슬들은 세포 뼈인 동시에 세포 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세포 골격 구조를 이제 형성하고 있습니다. 신경세포를 예를 들면 신경세포 안에도 이렇게 세포 골격, 미세 소관이 쭉 나와 있죠. 수상골격. 그래서 요 보시면 여러 가지 그 미세 소관, 미세 섬유 이런 미세 소관을 타고 이 여러 가지 단백질 포장된 단백질 소포들이 이렇게 이제 신경 말단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경 말단은 핵이 없으므로 단백질을 신경 말단에서 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핵에서 합성된 것이 오랜 시간 걸쳐서 신경 말단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미세 소관 구조를 타고 도식으로 잘 표현되어 있죠. 신경 축색, 축색에 그 이렇게 보면 단면을 보면 투블린, 마이크로 투블린이 있고 신경 핵에서 세포체에서 형성된 단백질 분자들이 신경 말단으로 소포체를 형성하고 또 해수되는 물질은 반대로 주행을 하고 있죠. 또 한 가지 그 신경세포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부분은 미엘린 수초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미엘린 수초. 유수신경인 경우에 미엘린 수초가 관계되어 있고 미엘린 수초 관계되어 있어서 그 활성 전이가 점핑 모드로 전압 펄스가 전달되는 과정을 이야기했죠. 이 전압 펄스가. 그러면 그 미엘린 수초, 신경 수초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가를 그림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이 그림에서 잘 보시면 놀랍게도 이 축삭, 이 기둥을 감싸고 축삭 기둥을 감싸고 있는 이 세포, 이게 판때기처럼 보이는 게 세포입니다. 글리아 세포, 일종의 그 수반 세포라고 하는데 글리아 세포가 이렇게 그 두루마리 감싸듯이 축삭을 감싸서 전련체를 만들고 있는 거죠. 축삭이 감겨지는 부위, 그것이 결국은 그 유수신경이 되고 유수신경화되는 순서가 우리 인간 브레인을 이해하는데 중요합니다. 유수신경이 쌓여드는 순서가 보시면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1차 감각 영역, 1차 운동 영역에 우선 먼저 쌓이죠. 다크한 영역. 다크한 영역에 축삭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빗검친 연합 영역들에서 되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가장 늦게 되는 축삭이 형성되는 곳이 이어서 보시면 두정연합 영역과 전전두 연합 영역이죠. 결국은 이제 종합적 판단을 하는 전전두 연합 영역이 사춘기 이후로도 계속 축삭이 형성되면서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계속 브레인이 발전한다는 거죠. 축삭이 많이 형성되면 브레인의 그 속도가 빨라지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사고 및 판단을 할 수 있는 부위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한 전전두엽이 오래도록 축삭이 형성된다는 점은 우리 인간 의식을 인간의 판단력,
인간의 그 브레인 펑션을 이해하는데 중요합니다. 자, 이 신경세포가 무슨 사고로 해서 이렇게 잘라졌다 합시다. 물론 이쪽에 절단되기 전에 이렇게 수초가 이렇게 있었죠. 수초가 있는데 절단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수초에 관련되는 정신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병 정례가 여러분 잘 아시는 다발성 경화증, 이 바로 축삭하고 관계되는데, 축삭이 자르면 이 자른 밑에 부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축삭이 뭐라 그랬죠? 지방질이라 그랬죠. 대부분 지방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축삭을 형성하기 때문에 지방 축삭이 많이 모인 곳의 색깔이 하얗고, 그래서 우리 뇌의 대부분 차지하는 축삭 덩어리가 있는 대뇌 피질 밑이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백질이라 그랬죠. 예, 삼겹살이 하얗다 그 이야기 했었죠. 지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축삭이 잘리면 이 밑에 부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축삭이 벗겨집니다. 축삭이 붕괴가 됩니다. 붕괴가 되면 이게 지방이기 때문에 속에 지방 방울이 형성되는 거예요. 예. 그림에서 보시면 어느 부위냐 하면 지방 방울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이쪽에 지방 방울. 예. 그리고 이 축삭도 뭐냐면 글리아라는 세포에서 축삭이 생겨졌지 않습니까? 글리아라는 이 세포가 이렇게 축삭을 감아서 축삭이 형성되는데, 글리아 세포가 이게 이제 벗겨지면서 세포가 이제 붕괴되는 거죠. 죽는 거죠. 세포사하는 거죠. 이쪽에 세포사하면 재밌는 것은 이 세포사한 이 일종의 그 노폐물이 되겠죠. 이 폐기를 처분을 해야 되는데, 노폐물 처분을 하는 것도 여기 보시면 대식세포, 매크로파지라는 대식세포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매크로파지라는 대식세포가 여기 있죠. 이 대식세포가 이 세포사한 수반세포들을 다 삼킵니다. 다 잡아먹습니다. 잡아먹고 나서 성장돌기, 요 잘린 부위에서 성장돌기가 형성되는데, 요 성장돌기에서 신경이 축삭이 자랍니다. 예, 축삭이 이렇게 쭉 자라서 밑에 늘어오죠. 늘어오면서 요 위에서부터 새로운 그 싱싱한 그 수반세포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를 말씀드린 것은 세포라는 것이 아까 그 마이클로 투블린 동영상에서 봤듯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엄청난 다이나믹스가 있습니다. 세포 자체가. 일례로 DNA 사슬이 이중나선이 그 단백질 합성해서 이중나선이 이제 그 소위 자크가 열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중나선이 풀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한 상보 사슬을 만들고 이제 그게 RNA가 되죠. 상보 사슬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자크가 풀리는 속도가 거의 7,000 RPM, 분당 7,000회 이 사슬이 풀린다는 거예요. RPM, 이 회전 속도가 회전하면서 이게 사슬이 풀리는데, 그만큼 분당 7,000 RPM으로 굉장한 다이나믹스를 갖고 있죠. 예. 그리고 요 많은 쪼매는 세포들이 이제 다 글리아 세포에서 나온 건데, 신경세포의 거의 보세요. 글리아 세포가 뉴런 신경세포의 10배에서 50배나 많은 거예요. 수십 배가 많다 이거죠. 예. 그 뇌의 대부분 숫자로 따져서는 신경세포가 많은 것이 아니고 그거에 수십 배 많은 글리아 세포가 있는 겁니다. 글리아 세포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아까 하듯이 신경세포의 축삭을 감싸서 신경 전달을 잘해주고 신경을 지지해주고, 그리고 또 그 세포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세포의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신경세포에. 예. 그래서 이제 축삭이 쭉 형성돼 있죠. 예. 글리아 세포들이 이제 성상세포 만들기도 하고, 성상세포는 중요한 혈내장벽을 형성합니다. 혈내장벽은 그 뇌 전체 그 약물 투여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 혈내장벽은 간단합니다. 혈내장벽은 왜 우리가 그 브레인은 포도당만 섭취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브레인에 다당류나 이당류 이런 것들이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왜 섭취가 안 되느냐? 간단한 이유는 이 브레인을 구성하고 있는 그 모세혈관이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세혈관하고 구조가 다릅니다. 모세혈관 구조가 다릅니다. 자, 모세혈관도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점이 참 재밌는데, 우리 인체의 거의 모든 것들은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혈관도 세포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혈관, 인체 내에 있는 모세혈관은 이런 갭이 있습니다. 갭이 있어서 큰 분자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브레인 안에 있는, 그 뇌 안에 있는 이 모세혈관들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그쪽도 결국은 세포로 되어 있죠. 이렇게 세포로 되어 있어 모세혈관을 이렇게 형성하는데, 세포 이렇게 해서, 요게 요 안으로 이제 요게 모세혈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혈관에 갭이 있으면, 틈이 있으면 다른 물질이, 약물이 주입될 수가 있는데, 브레인 안에 있는 모세혈관은 타이트하게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밀봉 시기는, 밀봉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요 별 모양으로 된 요 초록색 쪼매는 세포가 있죠. 그 세포가 이 빨간색 카필라리, 요 모세혈관인데, 모세혈관을 완전히 에워싸면서 점점이 그 틈을 메꾸고 있지 않습니까? 요 화살표 쭉 따라가 보세요. 요게 모세혈관인데, 이 모세혈관의 틈새를 이 성상세포가 빽빽하게 완전히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 하나를 이해하는데도 신경세포는 사실은 숫자적으로는 아주 마이너합니다. 그 외에 10배에서 50배 많은 것이 글리아세포고, 글리아세포가 다양한 종류의 역할을 하는 거죠. 도메인이라는 큰 집합이 있는데, 이 도메인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가 맨 위에 있는 것이, 맨 처음에 것이 진정세균. 그냥 세균을 해야 됩니다. 진짜로 세균이라고 말합니다. 진정세균. 진정한 세균이다. 진정세균 있고, 고세균이라는 게 있죠. 고세균. 예, 꽃자. 고세균. 그 다음에 뭐냐면, 진핵 생물이 있습니다. 생물. 자, 이 중요한 거는 진정세균하고 고세균을 뭐라 하느냐면 원핵생물이랍니다. 원핵세포. 그 다음 진핵세포. 생명이 분류해서 가장 큰 거 딱 하나 들으려면 원핵세포, 진핵세포입니다. 동물, 식물, 군류 이런 분류보다 아주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분류가 진핵세포하고 원핵세포입니다. 그러면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의 차이점은 뭐냐? 원핵세포는 단세포입니다. 박테리아. 조명합니다. 구형이든 어떤 형태도 한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막대처럼 생기는 간균 형태. 막대. 그 다음에 이렇게 굴곡진 나선균.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형태도. 네. 근데 진핵세포는 다릅니다. 자, 진핵세포 우리 잘 아는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동물세포, 핵이 있고, 원형질막이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골기체가 있고, 리보솜이 있고, 많은 세포 내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크기는 10배에서 심지어 한 100배쯤 돼요. 이게 큽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그런 크기나 이런 것보다 중요한 사항은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진핵세포 차이점은 원핵세포가 지구상에서 대략 30억 년 동안 원핵세포가 위대한 세 가지를 만들어냈어요. 원핵세포가. 참으로. 뭐냐 하면 탄소동화작용, 호흡작용, 그리고 화학작용, 화학합성. 네. 자, 우리 생물 고등학교 때 배웠던 생물 조금 기억해 보시면 생명 현상에서 탄소동화작용, 호흡작용, 화학작용. 화학작용 조금 그래도 탄소동화작용 중에 뭐가 나옵니까? 네. 부산물로서 산소가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ATP, 예, 모든 생명체의 그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식물의 그 탄소동화작용 결과 많은 거 나오죠. 그러면 식물의 탄소동화작용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 탄소동화를 일으켰던 지구상에 최초로 일으켰던 그 박테리아 이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아노
박테리아. 어떤 생물학자는 그런 말을 씁니다. 팍스 시아노. 예, 팍스 시아노. 예, 뭐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 뭐 그런 말을 쓰듯이 위대한 시아노 박테리아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적어도 한 20억 년 이상 지속된 시아노 박테리아의 그 아주 위대한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박테리아가 이 진정세균의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아노 박테리아입니다. 박테리아하고 또 유명한 스피로헤타. 다 이게 진정세균입니다. 그러면 생명 현상의 가장 기본 이거 말고 뭐가 있느냐? 사실 별로 없어요. 이거 전부 다를 30억 년 동안 요 쪼매는 요 세 가지 형태로 된 이 원핵 세포들이 다 만들어주고. 그러면 진핵 생물은 뭐냐? 진핵 생물이 그렇게 힘을 발휘하게 된 거는 세포 공생. 세포 공생의 결과 원핵 세포들이 이룩했던 탄소 동화 작용, 호흡 작용을 하는 박테리아들을 삼킨 거예요. 삼켰는데 소화가 안 되고 숙주 상태로 10억 년, 20억 년 그렇게 지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동물, 식물이 생긴 거예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는 그 실록이 풀어지 않습니까? 지구상을 뒤덮는 실록, 그 거대한 나무들의 그 공화국, 그 프로그램은 전부 다 뭐냐면 시아노박테리아입니다. 시아노박테리아가 나무잎에, 엽록체에 다 들어가서 된 겁니다. 예,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시아노박테리아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름에 그 무성한 숲을 볼 때 시아노박테리아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 호흡작용은 뭡니까? 호흡작용은 호기성 호흡작용은 바로 미토콘드리아죠. 미토콘드리아도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 독립된 생명체죠. 박테리아였어요. 근데 이제 잡아먹혔죠. 세포공생. 예, 잡아먹힌 거죠. 그리고 이제 화합합성은 항화수소나 메탄 이런 걸 이용한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 거, 질소를 고정한다 이런 것도 다 화합합성인데 이것도 다 뭐냐? 원핵 생물들이 30억 년 동안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진핵 생명체는 뭐냐? 진핵 생명체는 이 원핵 생명체를 받아들여서 몸집도 커지고 큰 세포가 되면서 이 세포들끼리 모여서 다세포로 간 거죠. 다세포로 가서 생물의 공화국을 만든 거죠. 동물, 식물, 균류 이런 걸 만든 거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 지구상의 생태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핵세포입니다. 원핵 생명체. 그래서 진정세균, 고세균 이런 거죠. 진핵생물은 이 두 가지 세균을 특히 진정세균 중에 시아노박테리아, 스피로헤타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다세포 형태로 나가게 된 흐름이죠. 세포 공생설이 지금 이제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론인데 세포 공생설이 원핵 생명체에서 원핵 세포에서 진핵 세포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입니다. 원핵 세포에서 진핵 세포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진핵 세포, 원핵 세포의 모양은 아주 일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핵 세포 모양은 바깥에 세포벽이 있습니다. 세포벽이 있고 안쪽에 원형질막이 있죠. 예, 원형질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정보, 중요한 유전정보는 이렇게 플라스미드 형태로 이렇게 있죠. 이렇게 떠다니고 있습니다. 세포질 안에. 그리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이 세포질 안에 이렇게 점점이 이런 형태죠. 이게 원핵세포입니다. 예. 그래서 이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처음에 중요한 것은 이 세포벽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세포벽이 그 원핵세포에서 세포벽이 단단하기 때문에 변형이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이 변형을 하기 위해서 이 원핵세포의 세포벽이 사라집니다. 과정에서 세포벽이 사라지고 세포 원형질막만 있다 합시다. 굉장히 유동성 있는 막만 남아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 있는 막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이 세포벽에서. 그러면 유전 정보도 이렇게 떠다니고 있죠. 그 리보솜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포벽이 이제 사라진 거죠. 사라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개인적 원형 질막만 있을 때 이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안으로 함립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 이렇게 굉장히 유연하게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이렇게 세포 원형 질막이 막 안으로 함입되고 굴곡을 이루는 현상에서, 유전 정보가 안으로 이렇게 염색질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안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몰리게 되고, 중요한 거는 리보솜이 이 세포 원형 질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되면, 자,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세요. 그 다음 단계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변이가 일어납니다. 안으로, 이게 입체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단면을 이제 설명드리는데, 입체로 생각하면, 요거 이렇게 딱 붙어버릴 수도 있죠. 붙어버리고, 요런 구조도 생길 수가 있죠. 네, 요 점이 아주 중요한데, 요런 구조가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돼서, 유전물질이 이렇게 있고, 이런 이 막이 함입돼서 생긴 이런 구조들이, 예. 그리고 아까 요 리보솜이 요 막 부근을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함입돼서 이렇게 생겼을 때.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막 주위로 단백질을 만드는 리보솜이 많은 이런 구조가 되겠죠. 예. 물론 이쪽에도 리보솜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를 좀 더 재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그릴 수가 있느냐 하면, 이게 이제 세포 공생설을 모식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염색 유전 정보가 가운데로 많이 몰리고, 안에서 생겼던 그 막이 함입되면서, 원형 질막이 안으로 함입되면서 생겼던 그 막들이 유전물질을 감싸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이 점이 이렇게 감싸는 거죠. 감싸고 요 리보솜들이 바깥으로 배열하는 겁니다. 바깥으로. 네, 요걸 좀 더 색깔로 그려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유전 정보가 안으로 갇히고 이게 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막이 함입되면서 이렇게 완전 안에서 하나의 소기관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여기 이제 소포체가 되는 거죠. 네. 골기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점들이 리보솜이 됩니다. 리보솜이 되고, 자, 그리고 세포 원형 질막의 일부가 바깥으로 분출하면서 이제 위족 비슷한 그런 형태도 갖출 수가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완전한, 우리가 흔히 보는, 꼬리가 달린 진핵 생명체. 진핵 세포가 핵이 있고, 핵이 이렇게 핵막으로 이렇게 돼 있죠. 핵막으로 유폐돼 있죠. 네. 이게 이제 진핵 세포죠. 네. 진핵 세포가, 자, 원핵 세포에서 드디어 처음에 이 굉장히 두꺼운 이 세포벽이 사라지고 원형 질막의 안으로 유동하면서 리보솜이 부착된 골기체 비슷한 형태가 생기고, 그것들이 그 그러니까 염색체죠. 핵이라는 게 아직 없었고, 유전 물질을 이렇게 한 곳으로 세포 한가운데로 몰아서 이렇게 핵막을 구성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핵에서 유전 정보는 핵막을 통해서만 빠져나오죠. RNA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드디어 진핵 세포가 생기죠. 그럼 진핵 세포가 갖는 큰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진핵 세포는 크기도 무슨 크지만은 그 원핵 세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이 구조에서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미세 소관이 형성됩니다. 마이클로투블린.
액틴 필라멘트 이런 미세 소관들이 형성됩니다. 예. 그래서 미세 소관이 형성되고 핵이 막으로 쌓인다. 막으로 둘러싸이고 그러한 특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핵세포가 원핵세포에서 생긴 이런 과정들. 자, 요까지는 지금 핵만 형성이 됐죠. 이건 핵이 없지 않습니까? 핵만 형성되고 그 다음 단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진짜 세포 공생이 되는 것이 이렇게 된 핵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핵을 둘러싼 막 구조가 생기는데 우연히 어떤 박테리아가 이렇게 온 거죠. 박테리아가 이렇게 함입된 부분에서 소위 잡아먹히게 되는 거죠. 자, 잡아먹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구조로 이렇게 왔을 때 위족처럼 나오는데 이 구조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감싸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 그림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게 핵이 있고 요거에 들어왔던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온 거죠. 안으로 들어와서 세포 내 소기관이 됩니다. 예. 자, 여기 중요한 거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바깥에서는 막이 하나였는데 안으로 들어오면서 세포 원형질막을 감싸기 때문에 이중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미토콘드리아 이중막, 이중막 이야기가 결국은 여기서 형성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세포가 다시 한 번 더 공생을 하는 걸 예상해 봅시다. 핵이 있고 이렇게 둘러싸고 미토콘드리아는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엽록체, 시아노박테리아가 가까이 오면 이렇게 잡아먹히는 거죠. 이 구조가 있고 요 동일한 과정으로 요 막이 여기 쑥 들어가면서 막이 감싸버리는 거죠. 요거 없어지고. 그래서 들어오면서 이 막을 입체로 보면 들어오면서 막을 감싸는 거예요. 막이 원래 이 시아노박테리아 엽록체에 해당되는 이것이 막이 이중막이었는데 다중으로 막이 삼중막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엽록체까지를 이 세포가 다 세포 공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핵세포가 생겼는 림마굴루스 유명한 세포 공생설의 그 모식도입니다. 이것은 현대 생물학에서 아주 중요한 이론이고 생명의 기원을 이해하는데 진핵세포의 기원을 이해하는데 거의 지금 확정돼 가고 있는 이론입니다. 조상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킨슨은 조상이야기의 뒷부분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그 세포 공생을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위대한 낭대부라 그래요. 낭대부라 해서 이 진핵세포에서 원핵세포로 오는 이것이 생명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정확히 디파인하면서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진핵생명체한 것은 그러한 박테리아들,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그 탄수화물을 만들 수 있는 탄소 동화작용을 했고 그 결과로 산소를 만들어서 지구 대기에 산소를 농축까지 했던 그 원핵 생명체들 주로 이제 시아노박테리아들이죠. 시아노박테리아가 한때 지구상을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때가 아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언제? 여러분들 뉴스 시간에 대청호가 부영화 현상이 있었다. 대청호에 이끼가 생겼다. 그 이끼가 뭐냐 하면 시아노박테리아입니다. 시아노박테리아. 거대한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찍었을 때 볼 수 있는 생명체는 그런 박테리아들입니다. 아직도 지구의 주인은 박테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진핵 생명체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포 공생설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